우리나라 학생들이 참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논란도 많은 책이고요. 그래서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쪽에 그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 많이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핵심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진화론자이며 동물 행동학자인 저자가 1976년 출간한 책입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는 그 번역판이 전면 개정판으로 여러 가지 나온 전면 개정판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반론에 대한 답변이 수록된 보주가 첨가되어 있어서 조금 책의 그 완성도를 높인 책입니다. 종의 이익이 아닌 개체 또는 유전자의 이익이 다윈의 진화론이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함으로써 다윈이즘을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화론이 초래하는 결과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동식물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일 뿐이랍니다. 비정한 이기주의의 성질을 가진 성공한 유전자가 이기심을 발휘하여 뭉치고 합하여 세포를 구성하고 다시 그 세포들은 연합하여 한 생명체를 이룹니다. 보편적 사랑이나 종 전체의 번영은 진화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통계적 의미에서만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이기심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원리는 아니죠. 진리에 근거한 도덕성 옹호, 생명체의 행동이 천성에 의한 것이냐, 교육에 의한 것이냐, 또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상세한 행동 등은 이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밝히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순전한 행동에 근거합니다. 생명체의 이기주의를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반면 이타주의는 그것을 하는 행위가 행위자의 생존 가능성 때문인지 아니면 수혜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낮추는지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와 자외선과 전기방전 같은 에너지가 만나 아미노산과 DNA 구성 요소를 만든 후 유기물 분자가 탄생하고 그것이 계속적인 자기 복제를 거듭하면서 복제의 오류와 자연 선택에 의한 유전자가 생존 기계 내에 존재하므로 생명은 이어집니다. 유전자는 생명 유지를 위한 자기 복제를 거듭하고 운반자인 생명 개체에 안착합니다. 유전자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엄청난 유전자를 보유한 생존 기계에 불과할 뿐이죠. 유전자와 생물 개체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며 생명을 이어 진화를 거듭해 갑니다. 작은 단위의 유전 단위의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창조자를 만날 수 있죠. 유전자는 좀처럼 쪼개지지 않고 복제를 거듭하는 노쇠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파트너를 바꿔 행진을 계속하죠. 물론 모든 유전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동식물은 모든 유전자의 완전한 복사본이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 셈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자 때문에 동물의 행동은 유전자의 제어하에 있죠. 유전자가 1차로 정책을 수립하면 신경계가 옮기고 뇌는 집행자입니다. 유전자의 미세한 차이가 개체의 각각 독립적 행동으로 이끕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기적 유전자는 특정 DNA 조각의 모든 복사본들이죠. 목적은 유전자 풀에서 그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래를 예견하거나 종 전체의 행복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출생률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족 계획만 수행할 뿐이죠. 진화에서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실체입니다. 진화는 자기 복제를 행하는 실체가 얻는 번식상의 이익의 총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유전자와는 달리 자기 복제라는 또 다른 물체가 존재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밈이라 부르며 인간 뇌라는 숲후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신을 믿는 믿음, 맹신, 독신주의 등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고를 이끄는 정신적 행위를 지칭합니다. 믿음 유전자와 서로 보강하거나
대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용어가 학교에 학술적으로 가치 있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모호한 개념이 맞습니다. 유전자는 항상 확장된 표현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 성장을 파악할 수 있죠. 움직이며 행동에 나서야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다른 생물체와 더불어 돌과 같은 무생물들과 생명체 내부든 외부든 거리에 관계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존재와 개념 및 특성을 소개한 다음에는 유전자의 행동 방식, 가족 계획, 세대 간과 암수의 전쟁, 협력의 진화, 밈과 선한 유전자의 영향 범위 등이 아주 치밀하게 소개됩니다. 꽤 많은 학자들이 기왕의 의견들을 비교하면서 동의하는 이론은 부가 설명을 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은 조목조목 상세히 반론을 제시합니다. 같은 진화론자 중에도 스티븐 제이 굴드처럼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학자들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경쟁을 설명하면서 패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영합게임과 죄수의 딜레마 같은 비영합게임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나옵니다. 책 말미에는 부록으로 실린 유명 인사의 서평에서도 거론하고 있지만 생물학에서 그 어려운 수학적 요소를 걷어내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썼다는 칭찬은 이해가 갑니다. 찰스 다윈이 그랬듯이 무척이나 철저한 관찰과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읽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끈질기면서도 논리적인 설명, 그 분량만큼이나 두터운 신뢰를 안겨주긴 합니다. 과학적 사고에 이은 귀납적 추리는 항상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아무리 관찰과 실험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물 안에 어떤 법칙이나 발견할 뿐 우물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엉뚱한 상상을 하죠. 어느 날 우물 밖을 다녀온 개구리가 와서 그동안 우물 밖의 법칙이라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폐기시킵니다. 철저한 과학 실험에 의해서만 인정하던 법칙들이 하루아침에 쓰레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삶의 이유와 의미 같은 형이상학적 사유에 맹목적 과학이 들어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인간 행위의 근본이라면 우리는 이타주의를 반드시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인간은 유전자가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생전 기계에 불과할 따름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당연하다시피 한 그 결론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 선견지명이나 또 상상력을 통해 장래일을 모의 실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자기 복제자들의 이기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주제나 핵심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럼 이기적 유전자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어쨌든 진화론의 이기적 유전자론의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좀 아쉬운 점이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저자가. 아니면 아무리 이기적 유전자의 저돌적인 공격에도 버틸 만한 어떤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정말 믿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호식품이나 마약이나 우울증은 물론이고 돈이나 욕망의 눈이 멀어 맥을 못 추는 인간의 속성을 따져보면 이기적 유전자가 그렇게 쉬운 상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리처드 도킨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또 일부 동의하기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생물학,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 책이 이기적 유전자 핵심만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책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거셉니다. 뭐 그럴 수 있느냐, 뭐 진화론과는 또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굉장히 많은 리차드 도킨스의 책입니다. 또 신을 믿지 않고 신을 뭐 거부하는 그런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이 논란이 많은 책이지만 그래도 이 책의 어떤 가치는 인정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1976년에 출간된 이후로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읽히는 책이니까요. 자,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